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의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 넓은 경기도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5개로 모아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살펴보니까 2015년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2015년에는 3억 6천 정도가 평균 가격이라고 합니다. 34평 국민평형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7억 8천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2배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이때 이 가격에 수도권에 어디를 살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목동의 양천구청 바로 옆에 있는 목동 우송 3차 알아보니까 15년 2월 달에 3억 조금 넘게 주면 살 수 있었더라고요. 한 3억 6천에서 4억 정도 사이로 살 수 있었는데, 이때 이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은 이렇게 10억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지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도 어떤 곳을 유심히 보고 있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하락도 왜 일어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경기도 아파트 하락률 탑5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2년 12월 13일 기준으로 하고요. 34에서 35평 요걸 기준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이 여러 개로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아파트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규제를 많이 풀고 있는데도 광명, 과천 아파트도 뭐 6에서 7억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송도 아파트도 이렇게 거의 반값이 됐다, 반토막 나는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이래도 안 살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60%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러면 매수 혹은 대기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러면, 가격이 맞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는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만 지금 2022년, 23년도에는 하락이 있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값이고, 이런 하락한 가격으로 조금 괜찮은 입지를 잡을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5가지 아파트를 알아보면서 공통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위는 시흥 100옷 C1 호빈서머 플레이스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가운데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아파트이고 총 세대수는 890세대, 용적률이 300%를 넘는 걸로 봐서는 얘는 아마 주상복합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은 2019년입니다. 결과적으로 3년차 아파트이고 굉장히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호재도 있는데 월곶 판교선,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지하철이 26년 4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25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26년, 27년 이때 준공이 들어가서 203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얘네들의 윤곽이 보이면서 교통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찾아보니까 21년도 7월에 1년 전이죠. 10억을 찍었습니다. 10억을 찍고 최근에 11월 24일에는 4억 8천에 직거래로 거래가 된 걸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개거래는 조금 더 높고 직거래는 낮은 경향을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10억에서 4억 8천으로 내려간 마이너스 52%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가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10억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2%나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이 가격이라고 하면 2020년도 초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 이런 호재들을 타고서 더 급격하게 올라서 10억이나 됐는데, 이렇게 급격히 올랐더니 급격히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위는 화성에 있는 진안월드 메리디안 아파트입니다. 이 메리디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아파트고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436세대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05년도, 조금 오래됐죠? 한 17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보이고,
이 아파트 살펴보면 병점역까지도 상당히 거리가 됩니다. 걸어서 가면 거리가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 부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꽤 거리가 되고, 요 바로 앞에는 빌라들이 많고 여기에 더 붙은 애들이 조금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인덕원 동탄선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도 가까워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차로 이런 IC를 통해서 빠져나가기에는 조금 더 수월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찾아보니까 21년도 9월에 5억 4,300만 원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고, 이 전에 비해서 거의 2억 정도가 올라서 1억 5천 정도가 올라서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1월 15일에는 2억 6천의 거래가 나오면서 하락률로는 52.1%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고가는 5억 5천에 가깝지만 최근에 2억 6천에 거래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가격이라고 하면 물론 이때 가격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쭉 이어져서 2015년도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2016년도에도 이렇게 2억 6천에 거래된 아파트인데 2억 4천, 3천 정도 이렇게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어서 거의 7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는 김포에 있는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2,400세대로 굉장히 대단지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4년차, 이제 5년차가 되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살펴보면 여기에 있고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주변에 조그만한 공원도 있고 여기 대단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살기는 굉장히 편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이는 김포 골드라인, 요런 애가 이제 5호선 연장, 요런 거와 같이 김포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살펴보면 최고가는 8억 5천입니다. 8억 5,500이 2021년 10월 8일에 있었고요. 지금 매매가를 살펴보면 직거래로 4억 3천이 나와 있고 그 밑에도 직거래로 4억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억 5,500짜리 아파트가 지금 4억에 거래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53%가 떨어졌다는 결과로 나옵니다.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이는 김포에 호재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요. 김포시는 발표된 5호선 연장과 GTX 진호선, 인천 2호선 연장 개발을 비롯해 골드라인 등 획기적인 교통 재편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통 호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가격이 이렇게 쭉 올랐던 거죠. 이렇게 많이 올랐더니 다시 이렇게 쭉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입주 시점으로 가격이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억이 시작했는데 5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 폭락이 무섭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위를 살펴보면 역시 시흥 100곳에 있는 아파트고요. 중흥 S클래스입니다. 여기 중흥 S클래스는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뷰도 굉장히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아파트인데 이렇게 1200세대나 있고 2019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3, 4년 차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역도 있고, 앞으로 인천발 KTX, 월급 판교선,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는 여기로 가서 갈아타고 가야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최고가가 8억 7,500입니다. 1년 전 가격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직거래로 4억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낙폭은 54.3%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호재들을 타고 8억 7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4억에 거래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15층이기 때문에 층이 나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2층 같은 경우는 좀 층이 낮아서 그런가 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15층은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실거래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4억 5천에까지 찍혀 있고 4억까지 내려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4억이라고 하면
2020년 1월 달까지 금액으로 내려온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2023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2020년도 가격으로 3년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위는 백석 일산 요진 YCT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는 여기 일산 요진 YCT 아파트고요. 가까이는 이렇게 3호선 백석역이 아주 가까이 있고, 앞으로 개발될 것은 GTX A노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이 되고 있으니까 거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서해선 일산 대곡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여기 대곡역이 엄청나게 크게 세 가지가 모두 모이는 더블도 아니죠,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수는 2400세대이고요. 용적률이 510%인 걸로 봐서는 굉장히 고층 아파트고 59층까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가까이 이렇게 코스트코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산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고, 호수도 그렇게 멀지 않고 여기 있는 쇼핑몰 같은 것도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는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파트가 과연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고가는 2021년 8월 딱 1년 전에 13억이 나왔습니다. 이 전에도 한 11억, 12억까지 나오다가 최고가는 13억에 나왔고요. 지금은 직거래로 5억 6천에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들하고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걸로 봐서는 이걸로 픽스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저층이고 직거래이기도 하지만 57% 정도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보여주고 있고, 한 요런 걸로 확인했을 때는 6에서 7억 정도의 호가가 나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예전 가격을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5억 6천 정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 2018년도 5년 전 가격보다도 더 많이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가격이라면 우리는 사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조금은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대부분 아파트는 신축이었습니다. 하락률이 굉장히 높았던 아파트는 신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들이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교통호재가 있는 곳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GTX도 있었고, 인덕원선, KTX 연장선, 월곶, 판교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교통 호재들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호재인데 될지 안 될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되는 녀석도 있고 안 되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근데 안 되는 녀석이 기대감으로 오른 거다,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되는 녀석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승기에는 이걸 반영을 하고 이 기대감도 반영을 하지만, 하락기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호재를 타고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도 급격하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급상승 시기에는 우리가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거를 이번 기회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현될 호재이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만으로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없이도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락한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공통점으로는 호재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이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락이 큰 이유가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금리 이런 것들이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전세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